그럼 이제 세 번째 세션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저희가 이제 통계적 추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좀 개념에 대한 학습을 했다고 하면,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실제 좀 예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제 이제 구간 추정을 하는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실내 구간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모 비율도 추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뭐 흔히 쓸 수 있는 게 뭐 TV 프로그램 시청률이라든지 대통령에 대한 뭐 국정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에 모 비율 추정이라고 하는 걸 쓰죠. 그래서 보통 그 비율이라고 하니까 proportion 뭐 약간 이런 개념이라서 P 값을 이제 여기서 썼는데 P의 해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표본 크기 n의 yes가 뭐 y다. 그러면 이제 표본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표본 크기 중에서 yes인 사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러한 류의 모비율 추정을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뭐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뭐 봅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확률 P와 1-P라고 하는 걸로 이제 나눠 가지고서 어프로치가 가능한데, 그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서서 배웠었던 확률 분포 중에서 이항 분포가 약간 이런 월드죠. 기다 아니다. 약게 나눠지는 세계니까요. 그래서 모듈 추정을 할 때 이제 이런 그 이항 분포의 어떤 컨셉을 가지고서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배운 내용 중에 이제 그 이항분포의 평균은 이제 n회 시행할 때 발생 확률 p니까 n의 p를 곱한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직관적으로 그렇게 뭐 낯선 개념은 아니죠. 실제로도 각각 시행이 독립이라고 하면 p의 확률을 n번 던지다 보면 발생 확률 n의 p 곱한 게 뭐 맞긴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실제 이제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그 p의 head이라고 하는 거에 expectation은 p가 나올 거고,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보는 것과 같이 루트의 p의 1-p 나누기 n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이항분포 시간에 배웠어요. 그럼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모듈 추정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모수가 존재하는 거는 일단 점추정치를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의 방식은 그대로 적용이 돼요. 모듈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항분포의 특성 때문에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는 기본적으로 표본 비율의 기대값인 expectation p의 해시라고 하는 거는 p다 라고 하는 거가 일단 기본 베이스라인 의견으로 이제 우리가 제시를 하는 거고, 문제는 표준 오차예요. 여기서 이제 표준 편차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표준 오차를 이제 보게 되면 시그마 p 해시라고 하는 거는 루트의 p의 1-p 나누기 n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모집단 확률 p를 모르기 때문에 표본 확률 p의 해시라고 하는 거를 일단은 모집단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고 전제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오차의 추정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표본 확률인 P의 햇을 가지고서 이제 만드는 일종의 그 표준오차 추정치인 시그마 P 햇을 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모비율을 갖다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항분포의 예시가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이항분포라고 하는 거는 n 값이 커지게 되면 정규분포에 수렴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직접 예를 드리진 않고 이제 그림으로 가름하겠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n 값이 커지게 되면은 그 분포의 모양새 자체는 사실은 점점 더 정규분포에 이제 수렴하는 어떤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이항분포로 묘사된 어떤 세상을 바라볼 적에 np를 곱해 가지고서 5보다 크고 n의 1-p 곱했을 때 5보다 크고 그러면 이제 그냥 요거는 노멀 어프록시메이션을 허용해 줘도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서 사실 이제 접근을 하게 되죠. 모비율 추정을 할 때 이제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라고 할 수 있는 P의 햇을 바탕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G의 2분의 알파. 결국은 이제 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어떤 전제 하에서 결국은 이제 G 값을 갖다 쓰고요. 다만 이제 표준 오차의 추정치인 시그마 P의 햇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사안입니다. 결국 유의수준 알파에서 모집단 비율의 구간 추정이 이제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죠. 결국 그 오차 한계를 예를 들어서 2로 우리가 제시받았다고 하면 그때 이제 사용해야 되는 표본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도 역산이 가능한데, 결국 이제 우리가 앞에서 유사한 예를 다뤄봤습니다만 g 값이 있고 2분의 g 값 2분의 알파에 대해서 루트 p의 1-p 나누기 n, 요 놈이 이보다 작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n을 이거에 대해서 풀어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대략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 이제 저희가
샘플의 크기로서 최소한 얼마 정도는 돼야 오차원 계를 얼마 이하로 통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그러한 개념을 얻을 수가 있죠. 이때 이제 문제는 P 값을 뭐로 써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결국 이제 그러한 실제 사례에서는 결국 과거 사례를 통해서 목격된 이제 경험적인 비율인 P 값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사전 스터디를 미리 좀 해보는 겁니다. 스몰 스케일로.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얻어진 P 값을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얻어진 그 샘플의 크기를 이제 전체 그 서베이 대상으로 삼는 건데, 뭐 보수적으로 뭐 P를 한 0.5 정도 쓰게 되면은 실제 얻을 수 있는 N은 제일 크게 나와요. 왜냐면 이 텀에서 P의 1-P를 곱했을 때 제일 큰 경우가 나오는 건 P가 0.5일 때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저희 미분하실 줄 알면 바로 다 알 수 있는데, 어쨌건 이제 결국은 P가 0.5일 때를 적용해 가지고서 결국 거기서 얻어지는 샘플 크기만큼을 결국 우리가 그 감안해야 되는, 혹은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샘플의 크기인 N으로 저희가 이제 상정을 하고 실제 이제 조사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확률 변수의 기대치와 분산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이제 앞에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expectation x와 expectation y를 더하는 경우, 빼는 경우, 또 variance x와 variance y를 갖다가 뭐 더하는 경우, 빼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러한 그 개념 하에서 확률 변수에 대한 어떤 기대치와 분산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이제 데리베이션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시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추정 대상이 모집단 평균 차이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직접 살펴봤듯이 확률 변수 x와 y가 서로 독립인데 얘의 차이다 그러면 expectation x-y라고 하는 거는 expectation x expectation y일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를 저희가 가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이에 대한 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럼 variance x-y라고 하는 거는 variance x 플러스 variance y라고 하는 것으로서 나타날 거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expectation에 대해서는 좀 헷갈릴 겸 variance가 됐을 때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겠어요. 왜냐면 x 단독일 때랑 y 단독일 때랑 뺐으니까 그걸 작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건데, 진짜 이제 해보게 되면 variance는 더 크죠. 차이에 대한 variance 더 커지게 되는 측면이 좀 있죠. 그건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베리언스 더 커진 게 맞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어쨌건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모집단의 평균을 저희가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저희가 알고 싶은 건 뮤의 A에다가 뮤의 B를 뺀 이 값이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이제 두 집단이 있었을 때 두 집단의 어떤 모집단 평균 차이를 내가 알고 싶을 때, 결국 이제 점수 정량으로서는 expectation A expectation B라고 하는 걸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시를 하고, 표준 오차를 계산하는 방식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집단의 그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다고 하면 시그마,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S를 써가지고서 지금 보는 것과 같은 형태의 표준 오차를 계산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계산된 그 표준 오차를 바탕으로 하여서 신뢰 구간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 구간을 제시할 때는 그 점수 정량 바탕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G 값에다가 표준 오차를 곱한 어떠한 그러한 형태로서 신뢰 구간을 이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두 개의 상이한 집단에서 그 평균의 차이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 같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지금 보는 것과 같은 이러한 식의 어떤 그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돼요. 다만 이제 표본이 좀 작은 경우에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두 집단의 분산이 같다라고 만약 가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확률 변수의 자유도를 이제 n 플러스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2를 갖다가 결국 degree of freedom으로 잡아가지고,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이제 합동 분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pooled variance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집단의 분산이 같은 상태에서 일종의 이제 두 개를 묶어 놓고서 이제 계산하는 베리언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말 그대로 이제 풀을 만들어 가지고 베리언스 뽑아낸 거예요. 결국 그럼 이제 수리적으로 만들어 보면 이제 저렇게 지금 n 플러스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2분의 na 마이너스 1의 sa 스퀘어,
nb-1의 sp 스퀘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풀드 베리언스를 가지고서 표준 오차를 갖다가 이제 뽑아내요. 그럼 이제 풀드 베리언스에다가 샘플의 숫자만큼을 이제 밑단에 집어넣은 어떤 루트 값을 가지고서 표준 오차를 만들어내고 거기에다 신뢰 구간에다가 이제 t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곱한 녀석을 가지고서 이제 신뢰 구간을 제시하는 이런 형태로서 사실 이제 모집단의 평균 차이를 이제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 평균의 차이뿐만 아니라 모 비율의 평균 차이도 가능해요. 그래서 표본 비율이 표본 A, B 두 개 있을 때 P1, P2라고 하는 어떤 표본 비율이 있다고 하면 얘네들 사이에 이제 유의하게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이제 다룰 때는 P1-P2에 대한 표준 오차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저렇게 구해지게 되죠. 시그마 P1-P2라고 하는 게 표준 오차인데 이거는 이제 실제 생긴 걸 보면 루트에다가 이제 그 1에 대한 텀들이 쭉 들어가죠. N1분의 P1 hat -1 P1 그 다음에 N2분의 P2 1 P2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된 이제 가파에서 신뢰 구간이 결국은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는 P1 P2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G값 붙여서 표준 오차 곱한 그 값으로서 결국은 모 비율의 평균 차이도 결국은 이제 제시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배웠던 내용들을 다양하게 변주하면서 비슷한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측 구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예측이라고 하는 건 이제 prediction 그래가지고서 약간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본을 얻어낸 어떤 모집단이 있어요. 그럼 모집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를 더 뽑는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결국 이제 그것을 다루는 상황이 이제 Standard Error of Prediction (SE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n인 상태에서 저희가 만약에 표준 편차가 s다 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 이제 예측 표준 오차라고 하는 거는 s의 루트의 1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이제 s라고 주어져 있다고 하게 되면 n 값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 루트 안의 텀은 뭐 거의 1로 수렴할 거니까 이제 그대로 s를 쓰게 되겠습니다만은 n 값이 좀 적은 상황이 될 때는 이제 그거만큼 일종의 보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표본이 작은 상태에서는 표본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어떤 그러한 그 조정 텀을 가지고서 일종의 그 예측 구간을 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x바만큼의 어떤 표본의 평균이 구해졌다라고 할 적에 그때 이제 새롭게 뭔가 하나를 더 뽑는 상황에서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서 그 값이 나올 수 있는 레인지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는 마지막 줄에 보는 것과 같은 형태의 식으로서 이제 제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이래저래 좀 많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소화를 하시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중간고사에 대한 이제 안내를 좀 드리고 가야 되겠죠. 이 클래스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시간을 20분 더 늘릴게요. 이렇게 30분 만에 풀려고 하면 마음 급한 학생들 나오고 막 이럴 것 같아서 문제를 조금 더 집어넣더라도 한 5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푸실 수 있도록 제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지 말고 찬찬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고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사진은 그 운동 부하 검사 스트레스 테스트죠.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의 심폐지구력이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그 피지오테라피스트 같은데 이제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이제 냈다 뛰는 건데 여러분들도 비슷한 거 하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간 중에 여러분들께서 시험 시간 중에 이제 시험이 아니라 그죠 수업 시간 중에 수업이 아니라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5시부터 5시 50분까지 이제 1시간 가량의 시간 드릴 거고 온라인으로 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상에서 이제 시험 메뉴 통해서 시험 보실 거고 오늘 배운 내용까지를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서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의 목적은 기본적으로는 내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를 찾기 위한 나름의 어떤 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좋은 학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좋은 학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지만은 학생들마다 투하하는 시간의 차이도 다를 거고 그다음 학생들마다 사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의 크기도 다를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퍼포먼스라고 하는 건 천차만별인데 저는 일단 평균적인 의미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대학 수준의 통계를 처음 배우는 상황.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몇몇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질 거예요.
주요하게 이제 저희가 좀 알고 넘어갔었으면 하는 개념들만 좀 리뷰를 해보고 오늘 시간을 좀 마칠게요. 일단 제가 직접 강의했던 기억으로는 외도와 첨도에 대해서 조금 낯설은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스큐가 있다, 이제 네거티브 스큐, 포지티브 스큐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시계 모양을 보세요. 결국 이게 3승을 한 거기 때문에 평균으로부터 작은 값이, 특히 좀 극단적으로 작은 값이 많다 보면 마이너스 값이 크게 나올 거예요. 이 시계 모양새는. 반대로 이제 평균보다 큰 값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포지티브 스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러한 형태로서 데이터들이 이제 고르게 퍼져 있되,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칭인 상태를 얼마나 좀 벗어나서 극단값들이 작은 쪽으로 있느냐, 큰 쪽으로 있느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외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쓰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첨도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이제 중심 정규 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테일이 얼마나 두껍냐, 그럼 이제 양 극단값이 얼마나 두껍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첨도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고, 양 극단이 이제 두꺼운 녀석이 이제 중심에도 좀 많이 좀 집중되어 있는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이 그 첨도라고 하는 개념도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의 곱셈 법칙, 조건부 확률,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한 상태에서 확률의 곱셈 법칙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베이지의 정리를 이제 우리가 다룰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베이지의 정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 의견을 수정하고 약간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철학적인 배경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기대값과 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실제 그 X라고 하는 녀석이 위에 있는 그림처럼 나타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AX 플러스 B로 A 배만큼 곱하고 B만큼 쉬프트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거만큼 결국은 그 확률 변수에서는 이제 이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항분포라고 하는 거, 오늘도 이제 이항분포 잠깐 나왔지만 굉장히 좀 기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분포죠. 그래서 실제 이제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앞쪽 시간에서 배웠었고, 확률의 곱셈 법칙이라는 것도 배웠고, 결국 그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계산되는 것이 이항 확률이다, 이항 분포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죠. 결국은 그래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개별 확률에다가 조합의 수를 갖다 곱하는 그러한 형태가 이제 결국은 이항 분포다라고 하는 것, 요거를 이제 좀 숙지하고 가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규분포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개념은 알아야죠. 좌우 대칭이고요, 평균치에서 최대 확률이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정규분포, 평균은 빵이고 분산은 1인, 이제 그런 그 일종의 앞에서 이제 쉬프트 하는 그런 형태, 이제 X 값을 G 값으로 보내는 거, 그거를 이제 할 줄 알아야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는 개념 하에서 이제 어떤 그 여러 개의 정규분포를 비교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론하는가, 결국 이제 모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어서 그걸 알기 위해서 표본을 만들고 그 표본 통계량으로부터 다시 추론 과정을 통해서 모수를 추정해 나가는 어떤 그러한 과정, 그것이 지금 저희가 현재 학습하고 있는 내용의 어떤 골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표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이어스가 없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그 샘플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극한 정리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 것이 있기에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어떤 표본이 결국은 모집단의 모수에 대한 유력한 어떤 포인트 에스티메이트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 실제 이제 샘플의 크기라고 하는 걸 통제함으로써 결국은 그 어떤 표본 평균의 분산 자체를 확 줄여버리니까요. 결국은 그 평균 자체도 샘플이 큰 샘플에서 무언가 표본 평균을 뽑아보면 그 표본 평균의 편차가 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그 통계적 추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꼭 갖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까지 해서 이제 전반부에 배운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이후에 이제 있는 추론 통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여타 이제 후반부에 배울 내용들을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이해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남아있는 내용들을 이제 학습해 나가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후 이제 랩업 세션 통해서 간단하게 출석 체크하고 중간고사 대비를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